80세가 넘어 혼자 살면서도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지낸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심지어 두려운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80대, 90대에도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초인적인 힘이나 완벽한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몇 가지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 삶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혼자 살고 있거나 그런 삶의 단계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어른들이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어 혼자 살면서도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5가지 필수적인 기둥, 즉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당신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지켜줄 일상생활의 핵심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비법이나 비현실적인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이미 혼자 삶을 꾸려나가려 애쓰고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5번째 기둥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둥, 믿음직한 일상. 80세가 넘어 혼자 살 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견고하고 믿음직한 일상은 당신의 닻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의 구조를 부여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주변 세상이 조금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언제 식사하고 움직이고 쉬고 연결될지 계획을 세운다면 삶이 당신에게 닥치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수동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당신을 재촉할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게 두기 쉽습니다. 아침 식사는 미뤄지고 운동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어느새 거의 아무런 활동이나 교류 없이 하루 전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스며들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한때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그 불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상은 이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기대할 무언가를 줍니다. 해 뜰 무렵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든,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든, 정오의 산책이든, 저녁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든, 이 작고 예측 가능한 접점들은 안정과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매일이 가치가 있으며 당신의 시간이 여전히 중요하고 당신의 삶이 지금도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상은 또한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더 잘 먹게 됩니다. 운동을 계획하면 몸이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유지됩니다. 약 복용이나 휴식 시간을 정해두면 잊거나 미루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은 잘 정비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함께 작동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도 당신의 삶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저는 84세에 혼자 살고 있는 김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표류했습니다. 침대에 더 오래 머물고 식사를 거르고 몇 시간씩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어 일정을 적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7시에 일어나기, 가벼운 아침, 식사, 신문 읽기, 산책하기, 점심 준비, 오후에 휴식, 저녁에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활기차고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구조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좋은 일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명줄, 당신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분 좋은 하루는 내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한 조각씩 그것을 구축하기 시작하세요. 2번째 기둥, 명확한 소통의 생명줄. 80세가 넘어
혼자 사는 것이 고립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는 명확한 소통의 생명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결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것을 넘어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락이 없을 때 누군가 알아차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낙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기다리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81세의 박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딸과 이웃에게 간단한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9시까지 확인이 없으면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받지 않으면 그들은 들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누군가 알아차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가족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이 생명줄을 유지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듭니다. 당신은 기술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 다이얼 목록이 있는 기본적인 휴대폰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상 버튼 음성 인식 지원, 심지어 프로그램 가능한 번호가 있는 유선 전화도 당신을 연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이 더 편하다면 비상 연락처를 적어 전화기 옆 냉장고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붙여두세요. 중복은 안전입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을 넘어 이 기둥은 또한 정서적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친구와 매주 확인 전화를 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일요일에 손주들에게 전화하세요. 생일 카드를 보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은 연결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라도 당신이 보이고 들린다고 느낄 때 하루를 마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잊혀졌다고 느끼지 않고 뿌리가 박혀 있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소통 계획이 간단하고 믿음직하며 당신과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더 일관될수록 더 안전합니다. 장치를 통해서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혼적으로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적으로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이 있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연락하고 일상을 만들고 그 생명줄을 강하게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연결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80세 이후에도 살아남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여전히 도움이 된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서 당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세 번째, 기둥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는 일상의 목적. 80세가 넘어 혼자 살 때 당신의 하루는 예전처럼 스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키울 아이들도 없으며 요구가 많은 북적이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또한 조용히 당신의 하루에서 구조와 의미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서 살아남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는 일상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시간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공허하고 길게 느껴지며 심지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목적 없는 느낌은 당신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루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방향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기분, 심지어 기억력까지도 매일 당신을 앞으로 이끌 무언가가 없을 때 더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적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은 가장 작은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편함으로 가는 아침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내기를 거부하는 십자 말풀이일 수도 있고, 이제 당신의 현관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당신이 먹이를 주기 시작한 길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한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84세의 민 할아버지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끓이고 고등학교 동창 명단에서 한 명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그가 알았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빗고 마음을 다해 하루를 마주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리듬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고정하고 시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 그 리듬이 외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고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조차도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당신의 삶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적이 당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침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돕는 무언가여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나요? 아주 조금이라도 매일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작은 승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꾸는 것은 80세 이후에 혼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삶은 아무리 조용하고 단순하더라도 항상 살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둥,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 80세가 넘어 혼자 사는 것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단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꾸준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소음으로 외로움을 물리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확고하게 느끼도록 돕는 누군가와 당신의 삶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 맛을 기억하고 전화로 당신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리면 알아차리고 병원 방문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은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저는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예의 바른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 두려움, 농담, 심지어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작은 이상한 순간들까지도 나눌 만큼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공유된 세상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한 명의 친구, 형제자매 또는 이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께 웃고 불평하고 혹은 단순히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자아의식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한 일요일 오후나 힘든 진료 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된 82세의 이 할머니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근처에 자식이 없었고 대부분의 오랜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래된 직장 동료인 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유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야기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수프 레시피에 대해, 때로는 아픈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 그 전화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잊혀지지 않았으며 다른 누군가의 주간 리듬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은 또한 당신을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그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우울해지면 그들이 감지할 것입니다. 그 연결은 조용한 형태의 보호가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누군가. 당신의 평범한 모습이 어떤지 알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감정적인 영향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워질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서 소식이 없으면 누군가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삶에 대한 당신의 전체적인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저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위안 존엄성 그리고 소속감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사촌 이웃 또는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 유대감을 가꾸세요. 왜냐하면 80세 이후에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한 사람의 폭일지라도 신뢰의 원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보고 있고 이 통찰력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3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5번째 기둥, 매일의 목적의식.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올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삶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25세이든 85세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은 젊은이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특히 혼자 살 때 그 목적의식은 당신의 내면 연료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의 모양을 부여하고 당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은 세상을 구하거나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는 것과 같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매주 일요일 조카에게 전화하는 것, 또는 마당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칩니다. 그것들은 리듬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잃을 때 시간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흐릿해집니다. 당신은 삶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승객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당신이 혼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식으로라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이유를 갖는 것은 그것을 바꿉니다. 저는 84세의 김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직장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고 남은 가족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어김없이 작은 수첩을 들고 밖에 나가서 날씨와 본 새들을 적었습니다. 그는 그 노트를 미네소타에 사는 새를 사랑하는 증손녀에게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로빈이나 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단순한 교환, 매일의 새 관찰 노트는 김 할아버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대할 무언가를 주의를 기울일 이유를, 그리고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연결고리를 주었습니다. 목적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에게 뜨개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군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 등입니다. 당신이 예전만큼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해서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의 한 형태로 자기 개발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림을 배우거나 명상을 연습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은 자신과 연결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적은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가장 단순한 순간조차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은 페이지를 넘기는 독자가 아니라 다시 당신 하루의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거나 어깨를 편안하게 만드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적은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80세 이후에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시간을 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아무리 조용하고 개인적일지라도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빛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당신은 80세 이후에도 혼자서 살아남고 심지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필수적인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혼자서 살아남는 것은 단지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삶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삶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현명한 장으로 들어서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 단계들 중 몇 가지를 밟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오늘이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본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질문이며 그에 답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둥들, 건강, 사회적 연결, 안정, 적응성, 그리고 목적의 아름다움은 그것들이 모두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재산이나 완벽한 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다음 작은 단계를 밟을 만큼 스스로를 충분히 아끼도록 요청할 뿐입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결정,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80세 이후에도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공이며 당신이 매일 일어나는 하루는 당신이 용기, 친절, 그리고 선택으로 채울 수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두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펜을 쥐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살고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화해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용감하게, 때로는 의심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